네, 시스템 아이디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시스템 사고라는 책에서 보면은 인과적 사고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약간 디자인 사례를 가지고 소개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일단 예측이 아니라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조가 형태를 결정하고 예, 행태, 그 다음에 행태가 구조 변화를 시킨다. 또 반복하여 발생되는 행동 패턴은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 주요 내용이죠. 이런 내용만 들으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걸 약간 디자인에다 좀 응용, 실제 디자인 사례에 응용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고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사고 말고 시스템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사고의 목적은 우리가 얽매여 있었던 과거의 사고방식, 아무래도 우리가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좀 벗어나서, 또 내가 디자인하는 대상이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물이다, 또 기존의 어떤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하고자 한다면은 가급적이면 어떤 새로운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런 사건보다는 패턴 바라보고 요소보다는 관계에 초점을 두어서 설명하는 태도를 갖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디자인 할 때도 그 불편함을 보고서 그 불편함을 개선하라는 그런 그 문제 해결 디자인을 많이 선호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에서도 그 시스템에서 유발되는 그 반복적인 그런 행태, 그런 거 이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시스템 요소와 요소 사이의 어떤 관계, 그런 거를 또 마찬가지로 설명하는 태도를 갖자는 거고요. 또 이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발견하자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의 어떤 방향을 또 많이 좌우할 수 있는 말 같아요. 시스템 사고를 통해 작은 힘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발견하는 것. 보통 또 시스템 사고에서 이제 지렛대라고 하는데, 보통 지렛대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도구로 큰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물론 디자인하는 그런 과정은 무척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클 수도 있는데, 작은 요소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시스템 변화를 가져오는 거, 이런 게 시스템 사고의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을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개선이라든지 관리가 없는 것들이 보통이다.
그래서 그 사례로 우리가 아침이 오면은 해가 뜨고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죠. 주로 이제 자연 현상들인데, 그러한 것들은 개선이라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냥 자연 그대로 흘러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또 시스템 대상은 그 개선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화분에 이제 싹이 있는데, 보통 이 꽃이 언제 필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절적으로 며칠이 지나면은 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충 예측을 하게 하지만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언제라는 부분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스템 사고에서는 이해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면은 어떠한 조건에서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꽃이 피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하지 말고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디자인 대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 대상이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피하고, 그 디자인 대상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어떠한 조건을 하면은 또 어떠한 과정을 하면은 그 불편함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강이 언제 범람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왜 홍수가 발생하고 또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보다는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발생하는지, 또 그 발생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자는 것들이죠. 그래서 간단한 예로 사람마다 노화가 오면은 여러가지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치매죠. 치매가 언제 발생할지는 예측은 불가능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치매가 왜 발생하는지,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하나의 약간 디자인의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사례로, 이건 이제 윗부분에 있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인지건강 디자인이라고 해서 노인의 행태 특성을 분석하여 실내환경을 개선, 그래서 기억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적용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이게 곧 하나의 디자인 솔루션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인지건강 디자인이죠. 예,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생긴 그런 건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건물의 부분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똑같기 때문에 물론 뭐 젊었을 때는 뭐 쉽게 동해 호수를 찾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물을 판단하는 것들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구별되게 특히 이 숫자보다도 이런 그림에 좀 많이 포인트를 준 거죠. 그 다음에 색상, 짝수와 홀수는 뭐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표현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보면은 색상이 제일 꼭대기에 있죠. 그 다음에 이 정보에 대한 크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색상을 가지고 일단 짝수 홀수를 구분해서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를 보면 크게 적용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매를 오는 거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습관을 취하는 거를 생활습관을 좀 더 개선시켜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죠. 자동차가 언제 운전자 부주의로 올지도 모르고, 또는 이 보행자가 또 신호를 무시하고 이렇게 갈지도 모르고 불가능하지만 왜 발생하는지 또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시스템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물을 분석하거나 사물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예로 지금 보면은 뭐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이 옐로우 카펫, 어린이 학교 주변에 안전사고는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죠. 그래서 뭐 여러가지 디자인적으로 또는 시설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발생하는지, 또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옐로우 카펫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는 이제 우측 신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파란색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신호죠. 거기서 이제 보통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노란색 위에 구역 안에 기다리게 함으로써 운전자가 어린이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효과이다. 그래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나온 거죠. 그걸 그대로 또 디자인에 적용된 공공시설에 적용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낙후된 지역에서 범죄가 언제 발생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근데 왜 발생하는지, 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분석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한 디자인 분야가 이 세프티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디자인이죠. 그래서 물리적 환경에 따라 범죄 발생密도가 달라지므로 도시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이론이고, 실제로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CCTV를 단다든지, CCTV가 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잘 노출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뭐 초소와 같은 곳인데, 안전 초소죠. 또 여기 벨을 누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사고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가지고 디자인할 때는 그 사물에 대해서 뭐 문제를 예측하는 거는 어렵지만은 그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왜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야 되는지, 그걸 분석을 통해서 디자인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사고는 예측보다도 이해를 중시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변화, 개선시켜 설계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대상을 또는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것들을 뭐 변화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가 중요하고, 그 이해에서는 뭐 예측이라기보다는 왜 발생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발생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보면은 구조가 형태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서 보면은 하나의 사례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술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사라고 하는데,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실수했다면은 그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지만, 실수죠, 실수. 단순한 실수. 근데 술을 먹을 때마다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한다면 그건 패턴화된 형태이며, 이건 이제 주사가 되는 거죠. 술만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그 패턴화된 행태죠, 행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된다. 사람마다 조금씩 술을 먹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아마 사람의 어떤 신체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신체 조건이 아마 이제 구조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 따라서 간단한 사건, 이거는 뭐 별로 중요치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반복되는 그런 행태, 보통 이제 패턴이라고 되죠. 패턴, 반복된 패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에서의
문제를 분석하다가 어떠한 행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인 거냐 또는 이제 반복적인 거냐 그거를 또 분별을 해내야겠죠. 그래서 간단한 사례는 하나의 사건이면은 이벤트고 이게 반복된 현상, 반복된 행태라면은 그건 패턴이다. 그래서 이 패턴은 아무래도 이 잘못된 구조에서 나온 그런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형태를 결정한다고 할 때 행태는 반복되는 행동 유형을 나타낸다. 그래서 일시적인 사건과 반복적인 패턴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 이 반복적인 패턴을 중요시 해야겠죠. 자, 예측이 시스템의 행태에 초점을 둔다면은 이해는 시스템 구조에 초점을 둔다. 간단한 사례로 일시적인 배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사람의 행태는 기운이 없고 또 설사하고 비실거린다. 보통 배가 아프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사람의 어떤 행태이고 이건 또 예측할 수 있는 행태죠. 근데 이걸 약간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의사의 어떤 진단이죠. 약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었다든지 또는 위장장애가 생겨서 위가 헐어서 식물이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에 의해서 이런 행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반복된 실수, 불편함,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어떤 불편함을 겪는다. 파악하기 어렵다, 유용하기 어렵다, 찾기 어렵다, 접근할 수 없다.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시스템 대상에서 나오고 있는 행태라면은 이 행태는 아무래도 구조적인 부분에서 시스템 구조적인 부분에서 유발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용자 위주의 어떠한 디자인이 아니고 관리자라든지 업자 위주로 해서 일관성이 없다든지 단계가 복잡하다든지 이런 구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조가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행태 또 구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이면도로예요. 이면도로는 주택가라든지 상가 밀집 지역에 자동차와 사람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이 다니는 부분은 이렇게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약간 좀 보도블록을 깔게 되면은 또 관리를 좀 부분에서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보도블록 대신에 아스팔트를 까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기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죠. 사람과 차, 오토바이에 섞여 다녀서 또 운전자는 이게 아스팔트이니까 30km 제한이라고 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달리죠. 그래서 사람하고 차랑 섞여서 다니기 때문에 매년 어린이, 노인, 교통 사망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은 이런 도로를 걷는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부분보다는 이 구조에서 오는 부분이 또 크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대로 차는 차대로 다니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개선한 사례들이 지금 현재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라든지 보차분리 도로 이런 것들이 다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놓은 그런 개선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아스팔트 위에다가 이렇게 도색을 칠한다든지 이렇게 패턴을 입힌다든지,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아스팔트지만은 마치 보도블록처럼 해서 운전자가 빨리 못 다니게끔 만든다든지, 또는 아예 그냥 분리를 시켜가지고 여기는 차가 다니는 곳, 여기는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분리를 시켜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행태를 약간 개선시킨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시스템 사고를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적, UI, UX적으로 사물을 볼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시스템 사고적으로 분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디자인 대상으로 하고 디자인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적 사고와 그 다음에 시스템 사고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물을 가급적이면 시스템적으로 행태와 구조를 구분해서 바라보자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 또 마찬가지로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행태들이죠. 여기에 보면은 휴지통인데 분명히 여기에 이제 재활용 쓰레기통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재활용 쓰레기통 위에 이렇게 먹다 남은 그런 음료수병을 올려다 놓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사람들의 행태는 보면은 내용물을 남긴다는 거죠. 내용물을 다 먹었으면은 분명 여기에 들어와야겠죠. 근데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버려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다 이제 올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의 쓰레기통의 어떤 구조에서 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먹다 남은 음식을 처리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조가 형태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런 테이크아웃 또는 일회용이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는데, 요새는 테이크아웃이라든지 일회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습관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의 어떤 방식 구조가 이걸 못 따라가는 거죠. 또 그 간단한 지난번에 사례를 보았듯이 스몬비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요소들은 다양한 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어떠한 속성이냐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걷는 그런 속성도 있고, 지금 얘처럼 스마트폰을 보면서 앞을 봐야 되는데 땅을 보고 걸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요소라도 할지라도 변수에 따라서 행태가 변한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좀 디자인 대상에서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죠. 분명히 같은 요소인데 그 요소가 갖고 있는 그 변화값, 변수에 따라서 행태가 바뀐다는 거죠. 아까 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구조에 따라서 행태가 바뀐다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사례에서는 동일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요소가 갖고 있는 속성으로 인해서 행태가 바뀐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는 이렇게 사람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 이것도 하나의 뭐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은 뭐 시대적인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구조가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일까요? 이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속성, 만약에 이 요소가 이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다양한 속성은 연령, 장애, 행동 특성, 문화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런 다양한 속성들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그런 거라면은 특히 공공시설의 어떤 시설이나 서비스는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들이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것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있는 이런 구조가 이러한 다양한 것들,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이제 마찬가지로 디자인 쪽으로, 특히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고려되지 못한다는 거고, 또 향후에 또는 이런 로봇이 만약에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보편화된다면은 이런 로봇이 마찬가지로 로봇이라는 어떤 시스템의 어떤 구조가 또 다양한 사람들의 속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1차 시에는 이 정도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서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